자, 이 장성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군, 별, 다른 사람들이죠. 계급.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12운성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왕쯤 될 것 같아요. 이 장성쌀은 아주 제왕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제왕. 제왕이라고, 요 제자는 이런, 임금 제자니까 이런 제자네요. 제왕이에요. 자, 제왕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면 그냥 아이콘은 이런 아이콘이에요. 그냥 이런 아이콘이에요. 내가 최고라는 인생의 최고 전성기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겁, 재, 천, 지, 연, 월에서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겁재천지 연월망 또 망신당해서 드디어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하고 망해봐야지 어떻게 돼 결국은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망해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드디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경험이 다 겹쳐져야지만 성인이 돼요. 근데 지금 20대야. 20대는 오행으로 보면 목화의 기운이잖아요. 신문으로 보면 뭐예요? 신문으로 보면은 한겨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수로 가면 뭐가 돼요? 조선일보로 가잖아요. 그렇죠? 영에서 올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내 잘난 맛에 살아 그냥. 그 책임도 없고 그냥 뻥뻥 내지려고. 근데 이렇게 망하고 망해보면 이제 사람이 아주 똑똑해져. 이것이 바로 장성이에요. 장성이라고. 장성은 스타 아니에요? 드디어 내 정신,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과 견줄 만큼 이제 세상을 좀 꿰뚫게 된 거야.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알아,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하면 하늘이 벌을 주고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성쌀, 리더십, 영도, 지도. 이래서 영도쌀이니 지도쌀이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전혀 모르셔도 돼요. 당시 이 장성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간들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게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일단 장성쌀이 놓이면 아이콘이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는데 이 성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안정, 그 다음에 어떤 안정도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을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건방진다고 얘기할까요? 이래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역, 망, 겁은 뭐예요? 인신사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월화천반은 뭘로 들어가나요? 월화천반은 무조건 진술, 충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망법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장, 연육이 있어요. 재장, 연육은 무조건 자오, 묘, 유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재장, 연육, 재살, 장성살, 연살, 도화살이죠. 육해살. 요 네 개가 자오묘유인데 이 자요모유를 우리가 일명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 12운송에서는 제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지에 말이죠. 여러분 일지에 이렇게 장성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살을 놓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한 문장에서 일가견을 이루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 묘, 유를 놓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 보시자고요. 맨 처음에 우리 갑부터 보면은 뭐가 있나요? 장성쌀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보면은 갑자가 있어요. 그쵸? 갑자, 을묘, 병자, 그 다음에 정묘, 뭐 이렇게 있잖아. 쭉 이제 개까지 가면 뭐가 있어요? 개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이 12운송에 가시면은 12운송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장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장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뭐라 그랬죠? 이걸 키워드가 장생. 장생은 후, 원, 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장생 놓은 사람은 천우신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생 놓은 사람은 무조건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워 갖고 올 만큼 후원성이 강해요. 일제 양을 놓은 사람은 뭐예요? 상속성이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장생을 놓으면은 여러분 후원성이 있어. 근데 이 장생을 놓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오묘유예요. 자오묘유. 그래서 이 자오묘유를 놓는 사람들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유야. 어떤 사람이 기유예요. 어떤 사람이 계묘예요. 뭐 이렇듯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사람들 우리가 장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를 가지고 장생이라고는 안 그래요. 그렇죠? 갑자는 살을 낳다 그래. 그래서 인성이 잘못 쓰여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을 옳게 쓰지, 옳게 써야 되는데 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목이잖아. 그렇죠? 동목이라 인생이 차짓해서 잘못 쓰여져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쓰여지게 되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선 장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생을 놓은 사람들이 후원성이 실제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성, 일제 장성을 했으니까 그 지장화잖아요. 그쵸? 지장화. 전부 다 이건 사유축이고 이건 해묘미니까 중간에 왕지를 놓은 것이 오니까 그 지장화예요. 그 장성살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프로이별들이에요. 어떤 자기의 하나의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병오예요. 어떤 사람이 무오예요. 무오야, 무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12운성에서는 제왕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제왕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제왕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물론 장성살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오를 낳았으니까. 왜? 인호술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자 하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는 여러분 장성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원래 양이에요. 양은 강해. 근데 음은 뭐래요? 약해. 강하고 약한 것이 음양의 조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의 입장에서 장성살을 놓게 되면은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성살을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문으로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장성살 자체가 뭐냐면 주로 관직과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하는데 이건 남명이에요. 물론 요즘은 여명도 사법고시에 남자 못지않게 들어갑니다. 경찰이고 육군사관학교고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여명이 장성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관직은 받을 수 있지만 성격은 어때요? 밖으로 돌아다니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실까요? 못 모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명이 자오묘유 왕지를 낳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편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성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이렇게 보시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보야 여명이에요. 이 사람은 왕지의 장성을 낳았죠. 12신살에서는 장성을 놓고 12운성에서는 뭐를 낳았어요? 살을 낳았잖아. 그렇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뭐야? 상관이죠. 자, 12 우리가 그냥 십성
십성에서 식상을 일지에 놨다. 여명이에요. 여명. 남편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남편하고의 관계는 식상을 놓으면 어때요? 무조건. 십성, 내 일지에 십성 식상을 놓으면 뭐예요? 식상은 관을 치잖아. 치는 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상관, 견관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나한테 육치는 누구예요? 식상은 여명에 있어서 자식이잖아. 자식 놓고 관을 쳤으니까 뭐예요? 자식 놓고 헤어지는 득자부별 이렇게 얘기했어. 상관, 견관, 득자부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성에서 무조건 일지의 식상을 깐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 놓고 이별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냥 콱 찍어서 얘기하셔도 돼. 자신 있게. 그냥 무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을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 병화 이때의 운을 여러분 예측하시기 그럼 뭐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여명이 예를 들어 을축이 병화를 봤으면 뭐예요? 봤네. 상관을 봤네요?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상관, 경관이 들어온 거예요. 상관, 경관은 두 개야. 관은 뭐예요? 직업이 바뀌고 하나는 남편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명은 직업의 얘기보다는 남편의 얘기를 하는 게 편해요. 남자들이 관은 뭐예요? 직업이라고. 여명의 관은 남편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이 사람은 금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무슨 뭐 신이 들어와서 사유축이 돼서 망신이 들어왔대. 이거보다도 뭐를 본 거예요? 먼저 상관, 경관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 그럼 여러분 망신이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사유축이니까 망신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위에만 보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는 것이 두 가지야. 직업을 바꿀까? 아니면 남편을 바꿀까? 두 가지예요. 그럼 여자가 40, 50세 오면 직업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바꿀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남편을 바꿔요. 남편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성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혼수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십성을 이렇게 보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지에 장성을 낳다 이거예요. 장성살을 일지에. 쉽게 말해서 일지에 자오묘유를 낳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장성이죠. 장성을 놓은 사람도 십성에 식상을 놓은 사람 뭐예요? 십성은 상관 경관을 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지만 장성은 그 자체의 기운이 뭐예요? 스타야, 별이야. 그 절대 지지를 못해. 여자가 일지에 자오묘유를 깔면 어때요? 고집이 센 거야. 절대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기억하세요. 자, 첫째, 일지에 식상이 들었어. 그것이 식신, 사길신, 사용신 구별하셨죠? 사길신은 뭐예요? 사길신은 뭐니 해도 재잖아. 재관인식이야. 재는 천재정지를 다. 관은 정관, 인은 정인, 식은 식신이야. 사흉신은 뭐예요? 살상겁효야. 살은 편관이야. 그렇죠? 상은 상관이고, 그 다음 겁은 겁재고, 효는 편인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일지가 십성의 식상으로 들어와 있으면 식신이 됐든 어쨌든 득자부별의 운이로구나. 근데 또 일지에 자오묘유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12신살의 장성이 들어와 스타가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내 잘난 맛에 살아.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라고. 자오묘유 들어오는 분들, 여명들 내 잘난 맛에 살아.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자, 십성은 식시상이 들어온 건 어땠어? 일지에 자식 놓고 득자부별이죠. 이건 자식하고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
그 식상을 놓은 사람들은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좌오묘를 못 갖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왜 깨졌을까? 일진이 왜 그렇지 하고서 밤새 찾아본다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식재관이에요. 남자는 재관 때문에 오고 여자는 식관 때문에 와. 그 여관식의 남재관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성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장성쌀도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이제 장성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성쌀은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어떤 장군이 이렇게 있어. 장군이 이렇게 있어요. 장군이 칼을 든지 총을 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칼을 들다 보시자고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장군 주변에는 막사가 쫙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요. 왜? 요주의 인물이니까 VIP니까 우리가 보호를 당하잖아요. 옛날 막사에서. 요즘도 장군들은 그래요. 부하들이 쫙 그렇죠? 그래서 장군은 나가는 방향, 다시 얘기해서 장성쌀은 좌오묘유가 있어. 이렇게 요 방향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군이 있는 곳은 엄폐되고 장군이 있는 곳은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외우실 필요 없어. 상식적으로 떠올리시라고. 그럼 보호막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무실을 낸다. 내가 어떤 거주지의 주출입문을 낸다. 이랬을 때 문을 반드시 장성쌀 방향으로 내면 이 장군이 살아요, 죽어요? 문을 내면 죽어, 장군이. 그래서 여러분이 출입문을 낼 때는 장성쌀 방향을 피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왜? 장군은 어떻게 된다? 보호당하고 있죠. 다 깨끗이 에워쌌잖아, 사람들이. 그럼 문을 못 만들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쌀 방향에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다. 이걸 아주 장성쌀 방향,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장성쌀 방향에다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기서 좌오묘유잖아요. 좌오묘유는 정방이죠. 정방. 그렇죠. 동서남북이잖아요. 정방이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쪽을 갖다 시커멓게 콱 막아버렸어. 그 무식한 경우가 어디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문을 내시라고요. 내시는데 그 문 앞에서 정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 조심하실 게 있어. 나무가 내 키보다 크거나, 아니 최소한도 집 처마보다 크거나 이러면은 집안에 기운이 펄터덕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무를 장성쌀 방향에 심는데 그 심는 것이 내 키 정도 되는 것 정도를 하나 심어 놓으시는 거야. 그럼 액을 막아요. 남쪽이 장성이라고 막아놓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창문도 하나 안 내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북쪽이라면 모르겠어요. 북쪽이라 하더라도 창문 냅니다. 근데 그걸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액막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지붕을 덮지 않는 작은 나무 있어요.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은 50년, 100년이 돼도 크질 않아요. 그런 걸 갖다 심으세요. 거기다 미루나무를 심어놓으면 아카시아나무 10년 뒤에 확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장이 느린 더딘 나무를 갖다 심는다. 그 출입문 방향에는 절대 갖다 심지 않는다. 절대 문을 만들지 않는다. 문은 여러분 어디다가 만들어요? 제일 편한 거. 그쵸? 반환쇠에다 갖다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장성쌀 방향에는 특히 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장성쌀을 일지에 놓으신 분들이 대체로 여명들이 고독방명이다. 그렇습니다.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거 잘 보시고. 근데 여러분이 콱 찍으시면 돼. 그래서 식상을 놓으시면은 자식 놓고선 헤어질 운인데 그 식상이 언제 들어왔나? 동착되면 반드시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사주를 가지고선 이제 어떻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남명인 경우에 말이에요. 남명인 경우에
이 남명인 경우에 이 일지가 이 편관으로 놓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 놓일 수가 있어요. 우린 재관만 거의 따져요. 재관을 따지는데 이 남명의 일정에서 편관 이 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물론 정관까지도 포함합니다만 특히 이 편관으로 따져서 이게 들어오면은 생살 여탈 직업으로다가 가져가는 거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센 직업이에요. 센 직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을 놓은 사람들이 되게 회계 그 다음에 세무 요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오묘를 놓은 분들은 주로 사업가 명식이라고 보다는 직장인 명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오묘를 놓고 남자들이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일지 진술 충미를 놓은 사람들은 대개 자영업을 하면서도 부동산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고 인신사회를 놓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자영업도 직장 어느 쪽도 성공하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대개 일지에다가 해수를 깔거나 진을 놓으면 뭐라 그래서 이 둘 다가 뭐예요? 다 물이죠? 물이야. 물이라고 그래서 돈도 명예도 추구가 잘 안 돼요. 물이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해와 진, 그래서 이 사주팔자 중에서 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천문을 놓은 것들이거든요. 해와 진은요. 그래서 영험한 세계,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원래 그래 팔자가. 그래서 일지가 해, 진에 났다. 그러면 부자 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 빼놓고요. 갑진 빼놓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특히 그럼 둘 중에 또 경중을 또 따져야 되겠죠. 그래도 이 진을 놓은 사람이 훨씬 부자야. 이건 그래도 토를 나서 그래요. 해를 놓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영험한 어떤 정신 분야를 추구하는 분야에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내 자식이 해를 낳았으면은 아주 처음부터 인문 사회열 역사 심리 철학 쪽에다 공부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 놓거나 교육교통에 놓거나 이렇게 정신분 세계에서 나가도록 한다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성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일지에 이렇게 장성사를 이렇게 놓는 사람들, 이 장성사란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사생, 사왕, 사고가 이렇게 있을 때 인신사해가 있고 자오묘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을 때 사생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길게 외우시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로 온다고요? 돈. 그 다음에 사왕에 놓이면 인. 고는 뭐예요? 선이야. 사라 이름도 예쁘다 그랬잖아. 돈신데 인선이라고. 발음 모양도 맞잖아요. 여기는 화고, 여기는 토고, 여기 금이잖아요.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이잖아. 발음 모양이 돈인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참고를 해놓고 계세요. 이거 가르쳐 준다고 300만 원씩 받더라고 글쎄. 응? 무슨 비법이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이거 이 정도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지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자오묘유를 낳았어. 일지에 이렇게 낳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장성을 낳았죠. 별을 낳았어요. 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안 형제들 중에서 내가 막내라도 대빵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게 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오묘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 집안을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유아독존의 어떤 그런 기질이 대단히 강해요. 형제 중에서도 자오묘유를 놓은 사람이 그 집안의 주도권을 잡아.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안에 저 집안에 내가 또 땅을 사고 싶은데
누군가를 꼬셔야 되게 산다면 누구를 꼬셔야 돼요? 좌오묘에 들어간 사람을 꼬셔다 놓고선 조져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오묘를 놓은 사람이 스타를 나서 그래요. 자, 다시 좌오묘를 놓으면 스타. 장군이다. 장군은 딱 갇혀 있죠. 보호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문은 놓으면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좌오묘를 놓으면은 어떤 그룹의 중심 인물이 되더라. 특히 형제 관계는 그래서 장자의 기질이 대단히 강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명이 있어서 장성, 12신살의 장성이요, 12운성의 제왕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은 식상이요, 식신상관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어때요?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아름답지 못하더라. 그러나 남명은 어때요? 성공의 운이더라. 그렇지만 남명의 성공의 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좌오묘유가 식상에 놓이면 어떻다고요? 꽝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똑같은 말을 주입하는 건 남명의 식상, 여명의 식상은, 여명의 식상은 관 남편을 치고 남명의 식상은 직업을 치더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일진에, 일운에, 월운에, 연운에, 대운에 식상이 쫙 놓여있다고 한다면 무엇가 바뀐다는 거 이제 아셨죠? 남녀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의 운은 흉운이더라. 식신이 사길신이라고 하더라도 식신 자체가 뭐예요? 상관 자체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상을 사직신, 편법살, 사직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확 때려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대개 보면은 그렇게 식상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은 병원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하실 때는 가급적 내 일지 기준으로, 나 기준으로 그 의사가 장성살에 놓여 있는 의사, 또 장성살 방향의 의사를 선택하면은 병은 괜찮아요. 왜? 그 장군이 날 죽이러 올 거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상대방 의사의 장성살, 내 어떤 장성살이 그 상대방에 놓이거나 일지에 그러거나 또는 그 나의 장성살 방향의 병원에 가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또 배우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장성살은 정신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